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회가 말이죠. 드디어 제일 못된 짓을 했습니다. 결국은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전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이요. 뭐 안철수 뭐 이런 거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번에는 전부 다 퇴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완전히 불참했고 민주당 플러스 알파 요 이제 군소 정당들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제 이진숙 위원장한테 통보가 되면 즉각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직무 정지에 이제 돌입하는 매우 참 유감스러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탄핵안도 탄핵안이지만 이제 특검 탄핵, 그래서 국회가 사실상 말이죠 완전히 뭐 속된 말로 해서 정말 휴업 중인 곳이 무려 8곳이나 되고요. 4곳이 싸움질만 하는 국회, 정쟁 중에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제 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열불이 나 있어요. 자, 그래서 끝까지 버티도록 하겠다. 유감이다. 이러한 성명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오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는 25만원씩, 25만원에서 35만원씩 지원하는 이 민생지원금, 요것도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요, 두 개 다 당연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선전용이고요. 이거 완전히 이제 정치를 포기하고 그냥 탄핵, 그 다음에 이제 특검, 한마디로 해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일념 이외에는 요 민당, 그리고 조국당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빨리 해산, 심판에 우리 국민 모두가 청당 해산, 여기 서명, 그리고 이제 국회 청원에 참여해야 될 필요성만을 우리한테 지금 제기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제 이 과방위가 열렸는데, 오늘 과방위도 역시 난장판이 됐어요. 한마디는 이제, 지금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입원해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병명이 나왔는데, 기타 척추증하고요. 추간판, 전이증, 요 두 가지로 인해서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요게 기타 척추증하고 추간판의 전이로 인한 통증입니다. 추간판, 여러분들 좀 추간판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허리 디스크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추간판 전이로 인한 요통, 요걸로 입원을 해서 2주간 입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꾀병이라고 밀어붙이는 요 민주당 인간들. 이야, 참 대단하죠. 요걸 가지고 난장판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과방위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또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요, 지금 최민희를 아웃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최민희 청원 촉구안을 오늘 전격적으로 지금 의안과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국회 과방위 안 내용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오늘 이제 탄핵안이 결국은 통과가 됐는데, 총 투표 수는 188표인데, 그 중에요, 찬성이 186표가 됐고, 반대표가 1명, 무효표가 1명으로 가결돼서, 이제 이것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헌재에서는요, 지금 이종석 헌재 소장이잖아요. 자, 이 헌재에서는 이거를 최대한도 빠르게 처리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법조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요거는 탄핵 사유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각도 아니고요, 아예 심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각하 처리가 확실시 된다. 이게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 지금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방통위와 관련해서 이동관, 김홍일 두 위원장하고요, 이상인 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 직무대행이죠. 이번이 이제 4번째 탄핵안이 지금 제출돼서 됐는데, 실제로 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요 3명은요, 이 탄핵안 표결 전에 자진해서 그만두고 물러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말이죠, 이 탄핵안과 관련돼서 김태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김태규 부위원장이 이제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1인 체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한 이 무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요. 지금 방통위에서 다뤄야 할 일들이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많은데 요거를 갖다가 1인 체제로 가니까 2인 체제는 돼야 최소한도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이 토의를 하고 의결을 시킬 것인데 지금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만 남아있다 보니까 의안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방통위도 사실상 이제 사실상의 이제 중요한 기능을 이제 수도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열불이 났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하고 야당이 오물탈핵을 하는 것에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예. 그래서 직접 정해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장이 근무를 단 하루밖에 안 했는데 도대체 어떠한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 예. 그래서 이러한 지금 민주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사태는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행태로서 매우 깊은 유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야당의 탄핵 폭주에 맞서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미 얘기된 대로 지금 윤석열 지금 용산 지금 청구동 말이죠. 지금 민주당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맞불을 놓은 것이 이제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동향을 쭉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제, 왜 이진숙 부위원장이 이제 어제 지금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요 불출석 사유서의 진성 여부를 두고 오늘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은요, 어제 임명장까지 받더라. 그리고 계단 오르내는 거 보니까 멀쩡하더라. 어제 임명장 받을 때부터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 요거를 가지고 이제 꾀병론을 내는 겁니다. 자, 이게 환자한테 꾀병이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여야 간의 쟁점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이 대신 나오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가지고 싸움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에서는요, 심지어 이제 이진수 최민희가 가짜다, 못 믿겠다, 아프다는 걸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김장경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야말로 이진수 위원장의 뇌 구조가 나고 이상하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진단서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네가 그러면 의사면허증 갖고 있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싸움이 붙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최민희가 말이죠. 오늘은 뭐라고 또 시비를 붙었냐면 오전 내로 과방위에 출석하도록 연락해달라. 그리고 위원장이 못 나올 경우에는 김태규 부위원장이라도 출석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서 불출석 사유가 건강 이상으로 인한 입원인데 이 위원장은 용산에 가서 대통령과 면담하고 면담 과정이 방송을 통해서 중계된 바 있는데 그거 보면은 우리가 불출석 사유서 아프다는 것을 승인할 수 없다. 그래서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사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나 위원 등 위원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서 업무를 대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민주당, 한민수, 그 다음에 이정헌, 그 다음에 김현, 이런 의원들이 여기에 이제 가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민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통령실에서 멀쩡하게 임명장을 받았는데 가짜로 입원한 건 아니냐.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법적 조치를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위원장한테. 그리고 이정헌 의원은요. 이진숙 위원장이 어제 저녁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차고 의사를 전해왔는데 도대체 하루 만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냐. 검진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이 커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 국민의힘이 일제히 반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진숙 위원장이 입원한 게 맞다. 3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꼬박 청문했는데 이거 초유의 청문회가 아니냐. 이 위원장이 밉다고 하더라도 3일 동안이나 버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도망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예. 그리고 김장경 의원은요, 위원장은 의사 면허증이 있는 것 같다. 이 위원장의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진단을 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진단서를 못 믿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의사의 소견에 감내나 배면하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김장겸 의원이 이 최민희를 깠어요.
그리고 이제 박정훈 의원도요. 야당 의원들이 주장한처럼 꾀병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흘간의 유례 없는 국무위원 청문회를 했는데 사실상 나흘째 청문회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고 그 자체가 의회 폭력 아니냐. 자,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핵심은 바로 이제 우리 간사인 최영두 의원이 확실하게 방통의 파행 운영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 예, 그래서 박문진 이사 선임 권한을 가진 방통위원을 민주당이 빨리 추천해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기관 업무를 만무시킬 정도로 무리하게 출석을 요구하고 청문회와 방문종사를 계속 반문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빨리 민주당이 방통의 5인 체제 복원에 협조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간사인 김현희는 뭐라고 했느냐. 오늘 전체회에 출석한 제한된 증인만으로는 KBS와 박문지사 선임에 대한 내용 파악이 충분히 안 된다. 그러니까 증인과 참고인을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제대로 방송장악의 실태가 파악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싸움이 벌어지고 난장판이 벌어진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외에도 지금 이제 이 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야당 공세가 이제 지나치니까 신성범 의원도 또 추가적으로 발언했어요. 위원장에 대한 건강 상태 판단은 의사가 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위원장이 대통령 임명장을 받을 때는 아픔을 무릅쓰고 받은 것이고 병원에 따지듯이 왜 판단을 야당 위원이나 위원장이 하냐. 그리고 이진수 위원장이 증인인데 증인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대리 참석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다. 기관 보위가 아닌데 왜 부위원장이 나와야 되느냐. 요렇게 따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여당이 반발해서 포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김 부위원장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임 신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이 주도하에 지금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국정조사, 그 다음에 현장 검증,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청문회 요렇게 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정말 이 최민희 이게 과방위원장을 할 만한 인물이냐? 아니올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탄핵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제명 촉구,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냈어요. 자, 이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 박준태 원내 대변인이 의안가에 제출했는데요. 이 최민희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에는요. 배준영 원내수석 부대표가 대표 발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 108명 전원이 서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품의 손상인 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 국민의힘에서 오늘 발표한 그 이유를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법 49조에 따라서 위원회 대표권, 그 다음에 의사 정리권, 그 다음에 질서 유지권, 그리고 사무감독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직위다. 그만큼 책임의 무게가 무겁고 당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과방위원장인 최민희의 경우에는 동료 국회의원과 34,000명의 북한 이탈 주민의 명예와 존엄성, 그리고 행복 추구성을 훼손하고 모욕하는 망언을 내뱉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초법적인 회의록 삭제를 운운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 최진숙은 이진수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수 후보자에게 귓속말로 저와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속삭이면서 협박을 했고 후보자에 대해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을 했는데 과거부터 숱한 막말과 논란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박충건 의원이 MBC를 갖다가 민주당의 호흡병 그리고 민주당 주로 청문회는 인민재판으로 비판한 바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민주주의적 원칙이 도대체 안 보이느냐 이렇게 반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당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이 박 의원이 사선을 넘어선 민주국가 이 대한민국으로 오신데 경의를 표한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전체주의 운운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 그 최민희 이 국회의원직 제명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이 말이죠. 지금 22대 국회가 겨운 지 2달밖에 되지 않는데 탄핵은 7번, 그리고 특검은 10번이나 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이 국회는 증오만 지금 쏟아내고 있는 국회가 아니냐. 국민의 원성이 대단하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도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건 문화일보가 정리했는데요. 법안 논의를 한 차례도 안 한 상임위가 무려 8개나 됩니다. 자, 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기재, 그 다음에 외통, 국방, 문체, 산업, 그 다음에 여성가족위원회. 이 8개 위원회는요. 법안 논의를 잘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그런 위원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만 논의한 상임위원회가 4개나 됩니다. 자,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전부 이게 특검법이요. 예, 최상병 특검, 한동훈 특검, 김건희 특검, 민법 개정안. 그 다음에 환노위에서는 노란봉투법, 폐기물관리법. 그 다음에 행안위에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생회복 25만 원씩 주는 거. 그 다음에 농축산의 이건 말이죠. 양곡관리법. 이러한 이게 전부 다 그런데요. 이 악법만 처리한 결과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다. 예, 아니한만 못하다.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급하자고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도요. 재석 187명 중에서 찬성이 186명, 반대가 1명이 나왔습니다. 이 반대는요. 이준서이가 반대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게 한 12조 8천억에서 17조 9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 여당의 경우에는요. 이거는 현금 살포 법안이다. 강력히 반대를 했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게 13조 정도가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서 효과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의 삼권 분립 원칙에도 어긋나고 입법부가 법률을 갖다가 통해서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우연이다. 이런 취지로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죠. 당연히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오면 이것도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또 하나의 법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정부 당국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제 기재부 소관인데 이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이제 도표를 통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세수 결손. 자, 지금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8.9%로 올라갔어요. 2023년도에 1,092조 원의 지금 세수 결손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죠. 문재인이가 그래 코로나 때 민생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막 뿌리다 보니까 예, 이러한 지금 세수 결손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제일 큰 정부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13조짜리 적자 국채를 발행할 그런 입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이 선별 복지가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 전수 모든 국민의 전부 다 이거를 25만에서 30원을 뿌리겠다. 요거요. 예산이 없어서 이제 못 뿌린다는 것도 제일 큰 원인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에게 건전 재정 기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정 정책에 대해서 기재부도 굉장히 부정적이다. 그래서 이 법안은 굉장히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그리고 이제 내수와 민생 경제를 살려야 되는 데는 노력해야 된다. 정부가 여기는 공감한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지원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대통령실도 지금 방금 말이죠. 기자들에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재원에 비해서 효과가 크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목표로 지원하는 것인데 법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서 잘 받지 않는다. 헌법상 상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 예,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재정 여력이 지금 실질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에는 12조 8천억 원이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국가가 80%하고 지방자치가 20% 재원을 분담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국가가 10조 2천억, 지자체가 2조 5천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전 국민에게 35만 원씩 줄 경우에는 세수, 재정 소요가 무려
17조 9천억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말이죠. 작년에 의해서 이 법인세가 급감하기 때문에 세수평가가 확실히 되는데 지급이 결정되자면 추경 편성을 갖다가 적자 국제 발행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미래 세대한테 나라빚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작년까지 해서 1,126조 7천억의 역대 최대치 국가 채무가요. 자, 이게 더군다나 말이죠. 코로나 때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만도 100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절대로 우리가 이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고, 특히 정부는요, 당초에 현재 경제 상황이 법에 명시된 추경 요건이 있는데 그 추경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요, 언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냐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이번 민주당의 이런 민생지원금은 처분적 법률 형태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도록 돼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처분적 법률은 우연적 성격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처분적 법률의 우연성, 그 다음에 국가 재정 수지의 적자폭의 확대, 그리고 이제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 편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다양한 이유로 지금 용산에서는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까지 지금 이제 이 탄핵안 결의된 거, 그 다음에 25만 원 결의된 거, 여기에 대한 용산의 입장,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디스크 관련 통증으로 인해서 2주간 입원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